네, 그러면 이제 9시가 됐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번에도 한번 여름방학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 추가되는 과목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피아드까지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점수를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센셜 아카데미 원장 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표에서는 특징이 이제 한 7가지로 만들었는데 일단 블로그 가시면 시간표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특색이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저 7개로 먼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여름방학 때 공부해야 되는 GPA 수학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AMC가 있을 거고 그리고 GPA 과학 그리고 IGCSE 수학과학 그리고 AP 수학과학 그리고 IB 과학 그리고 뭐 기타 수업은 뭐가 있냐라고 하고 그리고 SAT도 있습니다. SAT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 슬라이드에는 아직 안 넣었어요.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고 그 블로그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GPA 수학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냐라고 하면 프리카리,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2, 알지브라 1, 프리알지브라. 그러니까 그 지금 4시까지 있는 시간표가 전부 다 해서 GPA 수학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GCSE 에드메스가 있죠. 그래서 시간표의 구성은 대충 저렇게 됩니다. 이제 그 뭐 중간에 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라고 하면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다 픽스된 시간표입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잘 들리시나요? 아, 잠깐만요. 들리시면 지금도 그런가요? 어, 네. 마이크 설정을 바꿔가지고 네. 한번 가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리칼큘러스가 월수금 9시에서 12시까지 있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가 화목토 아침 9시에서 11시, 알지브라 2가 11시에서 1시, 그리고 알지브라 1이 이제 월수금 2시에서 4시, 그리고 프리 알지브라가 2시에서 4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업은 전부 다 일단은 녹화를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빠지거나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녹화랑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변함없이 조교 선생님 두 분이서 같이 제 수업을 조금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숙제 검사라던가 그리고 뭐 질문 받아주는 것도 제가 뭐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거 원칙으로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조교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프리칼큘러스를 가면 월수금 이제 9시에서 12시가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대상을 할 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알지브라 2를 끝내면 당연히 프리카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알지브라 2를 안 하고 한국 수학을 했는데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한국 수학으로 중학교 3학년 거는 기본적으로 끝나 있어야 되고요. 수상화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상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앞에서 조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이제는 전에보다 조금 더 강화를 했어요. 전에는 그냥 그 라르슨 프리칼큘러스로 이제 진도만 나갔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심화 문제를 안 풀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아트 오브 프로블럼 솔빙에서 나오는 이제 프리칼큘러스 책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넣어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이제 개념 수업이랑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AP 프리카를 준비할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보면요. 이제 화목토 9시에서 11시고요. 사실 지오메트리를 잘 해놔야 수학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은 지오메트리밖에 없어요. 지오메트리가 끝나면 더 이상 도형을 이렇게 심도 있게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AMC를 한다던가 뭐 UKMT를 한다던가 일종의 사고력 수학에서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많이 듣죠.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수업을 제가 꼭 그 문제 푸는 세션까지 넣어서 좀 많이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먼 코어 이제 그냥 미국 교과서 지오메트리도 있는데 이제 인트로덕션 투 지오메트리라고 조금 이제 지오메트리 경시 대회의 지오메트리 부분을 다루는 책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문제를 좀 발췌를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개념 수업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개념 수업을 할 때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 그리고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AMC를 할 때 이제 지오메트리를 좀 덜 힘들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알지브라2는 보통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진입할 때 들어가면 딱 맞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수학 어디까지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부분이 끝났다면 알지브라2를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념 컨셉 자체는 굉장히 뭐 수학 상 정도 되는 컨셉도 중간중간에 막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에이옵스의 Introduction to Algebra랑 그다음에 피어슨 커먼 코어 알지브라 2 책 이렇게 같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알지브라 2를 갖다가 잘 해놓으면 그 프리카를 들어갈 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AMC 10에 진입해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프리 알지브라입니다. 프리 알지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목토 2시에서 4시에 하는데 일단 프리 알지브라를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엄마표 수학으로 연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연산 선생님이나 뭐 연산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랑 그냥 같이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적어도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을 막히지 않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프리 알지브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수업 방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프리 알지브라 책보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보면
일일이 이 문제들을 다 풀게 되면 AMC 8을 준비할 때 가장 이론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프리알지브라를 제대로 다지고 난 뒤에 AMC 8을 들어간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AMC 8 문제에도 적응을 하고 제대로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수업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지브라 1 같은 경우는 월수금 2시에서 4시인데 프리알지브라 끝나면 처음 이게 알지브라라는 그 과목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정식, 함수 이런 쪽을 알지브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알지브라에서는 뭐 일단 1년에 우리가 아는 컨셉 같은 걸 배우고 그럼 이걸 사고력 수학이랑 연결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막 배우잖아요. 그럼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알지브라 1에서는 아 그러면 이거를 뭐 식으로 나타내 보자 아니면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방정식에 대한 컨셉, 함수에 대한 컨셉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고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진짜 많이 나올 때는 인수분해도 나오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과목이 알지브라 1입니다. 그래서 그거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MC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AMC에서 이제 저희가 AMC 엘리트라고 반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이제 제가 아까 그 제가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시간표를 따로 넣는 바람에 이제 AMC 엘리트라는 반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AMC 점수 중에 한 120점 정도 받고 그리고 2차 시험, 에이미 시험에서 6개 정도 받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월수금 저녁 8시에서 10시에 할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 아, 화목토구나. 화목토 저녁 8시에서 10시에 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AMC 10을 시작한다. 아니면 AMC 12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위에 있는 시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수금에서 9시에서 11시에는 대수정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화목에는 기하 조합으로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너 이제 그 뭐 그러면 원래 늘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뭐 누가 가르치시나요? 어떤 교재로 가르치시나요? 할 때 이제 AMC 1012에서는 그 알지브라, 대수랑 넘버 시오리 정수 부분을 데이빗 선생님이 가르치고요. 월수금 9시에서 11시는 AMC 10 그리고 11시에서 1시는 AMC 12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이제 9시에서 12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지오메트리 기하랑 카운팅, 확률 부분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1시에서 4시는 그 AMC 12 수업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수업은 이것 가지고 아, 우리 아이 뭐 저는 AMC 시험이 너무 쉬워서 이제 그 2차 시험을 잘 봐서 USMO, USA 매스 올림피아드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MC 엘리트반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상시로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아 나는 이 반 들어갈 자격이 돼요 라고 하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입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C 처음으로 AMC를 진입한 친구들은 화목토 4시에서 6시고요. 그래서 프리알지브라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프리알지브라를 막 마친 아이들한테 뭘 추천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AMC8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AMC8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쓴 교재가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뭐 오피셜하게 밖에 판매를 하냐라고 하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책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AMC8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뭐 아마존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이제 AMC8 교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AMC 10이랑 12도 보면 저희 그 책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교보문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AMC 10이라고 치면 10, 12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저희가 쓴 책들이 검색어에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으로 수업을 한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수금의 알지브라랑 넘버 시오리를 수업을 예를 들어서 들어요. 그리고 화목을 난 지오메트리 카운팅은 안 들어요 라고 해도 추천하는 건 4권 다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론에 맞게 설명을 계속 해줄 거거든요.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한번 풀어봐 라고 설명을 계속 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한 13개년치 그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A 과학 수업인데 GPA 과학 수업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 그 국제학교는 과학 커리큘럼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AP 전이라던가 IB 전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들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머님들이. 그리고 학교 가서 너 뭐 배웠니?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슬라이드 켜가지고 그냥 몇 개 프린트만 나눠주면서 수업이 끝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막 어렵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과학을 선행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년에 사이클이 3번이 돌아가는데 이제 월수금 수업이 있고 이제 매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1시간씩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1시간씩 듣는 수업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 수업이 있는데 뒤에 뭐 더 들을 거 없나요? 라고 하면 월수금 수업을 이어서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 컬린스 책으로 그 다 제대로 배우고 나면 AP 과정은 아너스 과학으로 딱 들어가는 그 초입 단계 거기까지 쉽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계는 GCSE, IGCSE라는 친구들은 IGCSE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너스 바이오랑 아너스 캠 수업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너스 피직스도 같이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 스케줄이 일단은 안 맞아서 아너스 바이오랑 아너스 캠부터 먼저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아너스 피직스 같은 경우는 학교 개학을 하면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너스 바이오는 월수금 아침 9시에서 11시고요. 아너스 캠은 월수금 아침 11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네.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GCSE, IGCSE, 흔히 말해 중학교 검정고시라 보시면 됩니다. 영국 학교에서. 이제 그 과학을 이제 바이오, 캠, 애드매스, 피직스 이렇게 가져가는데 GCSE 바이오는 월수금 아침 10시에서 12시, 그리고 GCSE 캠은 월수금 1시에서 3시, 그리고 애드매스는 월수금 4시에서 6시, 그리고 GCSE 피직스는 월수금 7시에서 9시입니다. 만약에 과학을 다 하고
보통 트리플 사이언스를 3개를 다 하니까 하고 수학까지 하고 싶다고 하면 월, 수, 금에 한 번에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영어 공부를 한다던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 수업 한번 볼게요. AP. AP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P 캠, AP 바이오, AP 칼 BC, AP 스태티스틱, AP 피직스, AP 이콘까지 수업이 총 6개가 개설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AP를 많이 하냐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AP 칼 BC랑 AP 스태티스틱은 IB 수학을 준비할 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쓰고요. 그리고 AP 이콘도 IB 이콘을 준비할 때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주의할 점은 AP 피직스는 이제 후반부 4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매일 수업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죠. 자, AP 수업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AP 칼 BC, AP 스태티스틱, AP 바이오, AP 캠, AP 피직스, AP 이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AP 이콘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개설을 제가 조금 망설였었는데 개설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AP 이콘을 마이크로 매크로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해놓으면 IB 이콘도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버드 이콘 에세이 콘테스트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회를 대비를 준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AP 이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IB 수업 한번 볼게요. IB는 IB 캠. 이제 SL 하는 친구들은 이거 들으면 돼요. First year SL 들으면 되고 HL 하는 친구들은 Second year 두 번째 거 들으면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그래서 16번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IB 바이오는 월수금 7시에서 9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IB 베스트 어떻게 준비하나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AP 칼이랑 AP 스태티스틱으로 대체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P 칼을 그냥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수업이 개설이 됐습니다. 저가 이제 망설였던 이제 캠 올림피아드는 사실 팀으로 했을 때 항상 메이드가 되는 게 좀 힘들어서 사실 캠 올림피아드는 그런데 물리 올림피아드는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계 국제학교에서는 영국 물리 올림피아드가 있죠. 영국 물리 올림피아드가 있고 그리고 캠 올림피아드도 있고 F는 MA라고 미국 올림피아드가 있어요. 물리 올림피아드가. 그래서 그 수업을 대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라드 챌린지는 이제 그 모집이 다 끝났고 리서치 수업이 있고요. 이제 그 방학 때 그래도 메디컬이나 바이오 쪽에서 리서치를 하나 쓰고 싶다라고 하면 리서치를 하면 됩니다. 여름방학 때. 그리고 KSEF 같은 경우도 한 명씩 개인 과제로 하나씩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보딩 다니는데요 라고 하면 사이언스 페어 있죠. 스테이트 사이언스 페어를 준비를 하면서 ISEF를 노리는 그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코딩 수업은 유사코 수업이 있는데 유사코 수업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팀으로 지금 오픈반으로 수업을 하는 거는 물리 올림피아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리 올림피아드는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제 AP 피직스 1 다음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도 시험을 봐서 유의미하게 2차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게 지금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수업을 갖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월수금 8시에서 10시까지 할 건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림피아드 수업들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이들도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수업 구성할 때 강사들을 섭외하거나 강사들을 이렇게 배치할 때 조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캠 올림피아드도 그렇고 물리 올림피아드도 그런데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수업은 이제 그 물리 올림피아드 자체를 통째로 대비를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쪽은 F는 MA, 그리고 영국 쪽은 영국 물리 올림피아드가 있죠. 그래서 그 수업 2개를 다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AP 피직스 1을 이제 끝낸 친구들이 주로 듣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학원의 약간 이제 앞으로 정책처럼 갈 것 같은데 이제는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따신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수업에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수학, 화학, 물리, 그리고 유사코까지, 코딩까지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 이제 타임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과학이 있고 아너스 캠, AP 캠, 그 다음이 제네럴 캠이랑 오가닉 캠까지 같이 가져가요. 근데 그 화학 올림피아드나 물리 올림피아드나 둘 다 이제 약간 안 좋은 게 뭐냐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AMC가 뭐 100이라고 하면 캠 올림피아드를 응시한 학생은 한 20에서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도 훨씬 더 뽑기가 쉽고 그리고 그 입시할 때 큰 훅으로 작용을 합니다.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특히 메디컬 쓰고 싶은 친구들은 더 유리합니다. 그 여기서 자주 말하는 질문 중에 바이오 올림피아드 왜 안 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바이오 올림피아드는 학교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3명까지. 그러니까 학교당 3명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추천서 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그 휘둘리다가 시험 못 본 친구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를 시키다가 스톱을 하긴 했는데 메디컬 쪽 뭐 이제 프리메드나 이쪽 준비한 친구들한테 화학 올림피아드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이 있고, 그리고 GCSE 캠 바이오 피직스가 있고, 아너스 캠, 아너스 피직스, 아너스 바이오가 있고, 그러면 이제 GCSE를 보고 AP로 가거나 IB로 갈 수 있고, 또 아너스를 듣고 나서 뭐 IB로 가거나 AP로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미국계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아너스 캠, AP 캠 이렇게 가요. 가는 단계가. 일단 아너스 피직스, AP 피직스, 그리고 이제 USA 피직 올림피아드, F는 MA라고 하죠.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너스 바이오, AP 바이오, USA 바이오 올림피아드, 미국 바이오 올림피아드죠. 저렇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커리큘럼대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커먼앱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이는 뭐 수학 과학으로 뛰어나다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이제 AMC랑 더불어서 이런 게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아, 이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성실하게 해서 경시대회에서 성적을 거두었구나 이렇게 어필이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올림피아드가 그런 후기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제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요, 제가. 그래서 그 항상 우리 아이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데 막 진도를 갑자기 엄청 빨리 빼요. 예를 들어서 9학년 때 뭐 AP 칼을 하고 10학년 때 뭐 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10학년 때 AP 칼 끝나면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너무 그 우리 아이가 진도가 빠르다는 거를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AP카를 9학년 때 끝냈어요. 그럼 10학년 때 뭐 할 겁니까? 뭐 리니어 알지브라, 멀티베리어블 그거 하나씩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할 게 없거든요. 뭐 AP 스태티스틱? 근데 스태티스틱은 뭐 수학을 잘한다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수학을 폭넓게 이해한다의 영역이지. 그렇게 쳤을 때 그러면 어필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어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아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뭐 쟤는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진도를 빨리 뺐다? 수학과학 잘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학과학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올림피아드에서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뚜렷한 뭔가. 올림피아드에서 뚜렷한 뭔가가 없다면 그 본인이 진도를 빨리 나간 거에 대한 어필이 1도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선행을 달리고 미적분을 다 끝내고 수원 수투를 다 하고 그다음 다음에 AP 칼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죠. 이 아이 AMC나 다른 올림피아드에서 성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니 뭐 그거 없어도 이게 뭐 AP 칼 빨리 한 걸로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 점점 그 요즘 입시 경향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국가대표 수준으로 잘하는 친구들 몇 명만 뽑아 놓으면 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요. 밸런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더 올해 사실 입시 결과가 괜찮았죠. 국제학교들에서 좀 의외로 잘 뽑아냈어요. 아이비리그도 막 많이 가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한국과 중국이 같은 쿼터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많이 안 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뽑혔다는 소리는 중국 애들이 상대적으로 원서를 안 썼다는 소리예요. 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많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노리고 써야 되는데 파이낸셜 에이드를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애초에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연히 MIT나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갔어야 되는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럼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 스템 쪽이랑 이제 그 문학, 철학, 예술을 다 섞어서 나는 예술도 즐기고 공부도 하고 약간 옛날 기준으로 이런 거죠. 한량 같은 느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풋볼팀 주장들 있죠. 막 그 몸 좋고 막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약간 하이틴 드라마의 그 클리셰처럼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AP 개수도 옛날에는 13개, 12개씩 하다가 지금 6개, 7개로 줄었죠. 많이 못해요. 애들이 공부하기가 빡빡해서. 근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신기하긴 한데, 뭐, 일단은 대학에서 그렇게 뽑는다는데,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리서치나 아니면 그냥 뭐 기계처럼 찍어내는 그런 리서치는 솔직히 말하면 잘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도 항상 생활이랑 연관이 되는 리서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견을 너무 좋아하는데 반려견을 키우다가 우리 반려견이 어디 가다가 펜스에 끼었어. 그래서 뭐 발 한쪽이 뭐 다쳤다고 쳐요. 그래서 발이 뭐 하나가 잘렸다. 그래서 이 반려견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공 뭐 이렇게 발가락을 붙여주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내 주위에 있는 테마에 대해서 빌드업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리서치도 조금 더 어필이 돼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실험을 할 때 얼마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안 되잖아요, 그거. 사실 안 돼요. 컨디션 조건, 실험실 조건을 다 똑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뭐 습도는 얼마, 온도는 얼마 그렇게 해서 실험실에서 그렇게 전문화된 실험실에서 한다? 실제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교수들이 저널에 냈던 그런 페이퍼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갖다가 더 주면 베리어블을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텐드를 해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뭔가 먹히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저희 리서치 전략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뭐 KSEF 같은 경우는 실험 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랩실에 가서 뭐 랩 실험을 해가지고 그 통계의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KSEF를 출전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막 엄청 비싼 비용을 주고 랩실에 가고 실험을 해서 리서치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못 뽑아내요,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님들도 공부를 해보시고 실험실에서 랩실에서 일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조건이 가려면 적어도 학사 이상의 레벨이 됐을 때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할 때 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창한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창한 거. 우리가 계속 거창한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은 의외로 그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그렇게 봉사활동을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봉사활동을 할 때, 뭐, 의료봉사를 간다던가, 막 외국으로 의료봉사를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만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한국에도 존재하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뭐 강남이라고 그런 동네 그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분당이라고 그런 동네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어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커뮤니티에 가까워지는 거죠. 커뮤니티를 바꾸기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캠페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오염돼서 캠페인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캠페인을 할 때 우리가 당장 달려나가서 여러분 공기가 오염됐으니까 앞으로 이 차 타지 말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뀌나요? 바뀌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는 네 그러놓고는 속으로는 그런 얘기하죠. 그건 니나 잘하지. 너나 잘해. 약간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씩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를 많이 구우면 연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연기를 최대한 줄여봅시다 라고 하면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학교 급식실에 뭐 그 굽는 시설들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 뭐 학교 주변 음식점을 가서 이거 하면 공기가 많이 오염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어필을 한다던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돈 쓰고 시간 써서 everything is okay.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보여주기식 이씨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먹히지 않아요. 보여주기식 이씨. 그런 거 이제 한물 같습니다. 뭐 글로벌 캠페인, 의료봉사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 의료봉사 같은 거를 굳이 아프리카 가서 할 필요 있나요? 굳이 말해서 그 한국의 그 수많은 산골짜기 가도 의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그 저번 설명회 때도 이제 뭐 입시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스탠포드 붙은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스탠포드 간 친구는 도대체 어떤 대회를 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거는 봉사활동을 1년에 500시간 가까이 한 거였어요. 3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 아이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1년은 52주고 일주일에 10시간, 주말에 5시간씩 투자를 하면 정말로 봉사활동으로 약간 500시간 채운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산술적으로는 메워지는 시간이에요. 물론 공부한다고 바쁘죠. 저가 500시간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꾸준하게 해서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교육봉사 할 때 뭐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에 뭐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쳐 준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가 힘든 친구한테 가르쳐 준다던가 그런 것들.
그것만 제대로 해도 어필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트를 어떻게, 아트가 예술, 뭐 미술, 음악, 체육과 수학, 과학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사실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가 꼭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메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난 음악하는 걸 좋아하고 악기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돼 해서 막 악기를 한단 말이죠. 악기를 하는데 그 악기를 수학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떻게 연결시킬까? 나는 글 쓰는 걸 라이팅도 좋아하고 역사 공부나 철학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수학과학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요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필이 돼요. 내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데 평소에 악기나 예술도 잘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거 어필을 하고 싶어. 근데 뭐 어디 콩쿨 나가서 하고 그림 대회 가서 상 타고 AMC 상 타고 올림피아드 상 탔어요. 그 각각이 아니라 이게 딱 컴바인 되면 융합이 되면 좀 더 어필이 돼요. 그리고 뭐 여름에 이제 방학 시작하기 전에 여행도 가고 뭐 방학 때 바람 쐬러 한 번씩 주말에 여행도 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행 간 경우가 있어요. 그 여행 간 거 왜 기록으로 안 남기나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다 찍어 놓으면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를 타임랩스 식으로 찍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생활, 뭐 보딩스쿨 다니니까 그런 거 못해요. 보딩스쿨 다녀도 뭐 학교에서 애들 운동하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평소에 인스타그램 한다고 막 하는 그 시간에 비디오라도 나 찍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자기소개서에 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뒷받침을 할 수 있어요. 난 그림 그리는 거 난 취미예요. 난 악기 하는 거 취미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작게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아, 얘가 그런 게 취미구나. 평소에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이죠. 항상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11학년 돼가지고 이제 컨설팅 찾아가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이 시 하나 만들어주세요. 대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오는 이시들은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요. 꾸준하지 않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 그걸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